일단 JYP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네이버 카카오 포탈의 강세 그리고 엔터주들의 강세, 그동안에 이 강세를 띄었던 바이오 쪽과 방산 쪽이 좀 과하게 밀려 내려가면서 변동률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차곡차곡 쌓아 올려놓은 네이버 카카오 또 엔터주들 JYP 쪽이 조금씩 더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지속될 것인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고 과거에는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JYP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는 이제 11월 5일 날 검색기에 55,400원에 이렇게 발굴이 돼서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본 거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문자 발송이 쭉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11월 19일부터 5일날 검색기 뜨고 이제 거래가 좀 제한적인 종목이었기 때문에요. 11월 19일부터 62,000원 뭐 이런 식으로 고점이 77,000원을 형성했어요. 그런데 한 단계 더 업이 될 것으로 일단 지금의 추정치 수급이나 이런 동향을 봤을 때는 한 단계 더 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66,000원, 63,000원, 7,000원, 그리고 68,000원, 7만원까지도 계속 7만원대 그리고 73,500원, 75,200원 계속 따라붙었어요. 계속 따라붙을 수 있을 만큼 수급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다만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좀 저평가한 상태는 아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기준을 잡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문자 발송 해드린 그런 내용처럼 지금 유튜브 방송 하단에는 이제 안내가 좀 나와 있어요. 전화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도 오픈되어 있고. 근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십시오. 윤정두가 누군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조선인물 검색으로도 좀 찾아오실 수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본인이 올릴 수 없었고 이 네이버에 인물 검색 올라가는 것만 해도 대단히 좀 뭐랄까 검증이 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네이버에 본인 프로필을 본인들이 넣을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다른 분들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제휴사의 조선일보 쪽에 인물 검색 이렇게 보시면은 상세 프로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휴사 조선 인물닷컴 인물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쪽에 요청을 낸다고 들어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뭐 증권사 임직원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실전투자대회 우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노출이 돼서 나옵니다. 누군지는 아셔야 되니까 프로필 좀 이렇게 보시고 수상 경력 같은 경우 실전투자대회 마스터즈 리그 7,681% 수익률의 기준이라든가 작품 활동 같은 경우에도 토서가 이제 10건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누락된 것도 좀 있고 합니다. 요거 이제 활용을 하셔서 좀 보시고 결론은 이제 윤정두 검색하신 이후에 유튜브를 찾아오시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윤정두를 찾아오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찾아오시면 알테오젠의 급락의 비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내용도 좀 보시고 카카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들의 대처, 두산 에너빌리티, 알테오젠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죠. 오늘도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색기 기준은 이렇게 누르세요. 아무거나 누르셔가지고 알테오젠은 급락의 비밀 누르셔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설명이 종목 검색기 자료 무료 신청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거를 활용해서 검색기 나도 주세요 하고 누르시면은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함께 기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디자인하는 분이 바뀌셔가지고 이제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어 있는데 뭐 참조하시고 전화번호는 왼쪽 하단에 있어요. 자, 교육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검색기 어떻게 활용하는지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PR이 뭐 18배, 업종 평균 대비해서는 뭐 낮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전체 시장 기준 잡았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뭐 저평가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PR 부분 같은 경우가 일단은 시장 대비해서 좀 높잖아요. 시장 평균이 한 10배 정도에서 움직입니다. PBR 같은 경우도 1배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해요. 뭐 0.8배 이 정도 수준까지 밀려 내려오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업종마다 이제 이 PER, PBR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객관적인 기준은 그래서 결론은 저평가냐 아니냐 이걸 뭐 명확히 따진다면 지금 2조 5천억까지 올라온 시가총액 감안했을 때 이런 매출이라든가 내년 전망치까지 기준에 올해는 뭐 이미 마무리 단계이고요. 이런 영업이익 순이익은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도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요 이제 PER 같은 경우가 또 12개월 PER 이런 부분이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시가총액 부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18배 이상 형성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순이익 대비해서. 그래서 저평가에 아니에요. 그러면 저평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18년 동안 순이익을 18년 동안 다 모아야 지금의 시가총액이 된다는 거고. PBR 같은 경우는 현재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자산가치 10,000원짜리 주식이 50,000원, 60,000원에 거래된다. 50,000원에 거래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배 이하로 내려가면 10,000원짜리가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최악의 경우가 0.24배였어요. 0.24배. 얘는 지금 얼마예요? 5배잖아요. 0.24배. 10,000원짜리가 2,400원에 거래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산가치 대비해서 더 저평가 아니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럼 결론은 JYP는 어찌됐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뭐 또 내년 내후년까지 전망치 대비해서는 지금의 주가가 절대적으로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평가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는 이 종목을 납득할 수 없어요. 지금의 주가 수준을.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슈, 중국발 뭐 비자 면제 이슈라든가 그러면 이제 한중 관계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 내용이잖아요.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보니 그러면 소속 아티스트들의 지금 중국 활동이 좀 제한적인데 그게 확장될 수 있고 그리고 공연을 확대할 수 있다. 공연 수익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그 부분에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다. 그게 이제 모멘텀입니다. 그게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당장의 요인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가시화되면은 실적 급격히 개선될 수 있다. 그 기대 요인. 그럼 호재네요. 그쵸? 무슨 호재야. 노출됐으니까 악재지. 재료인식 다 됐지 이제. 그렇게 해서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고부로한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모든 내용은 심리, 명분, 모멘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수급이 들어와서 들어오는 수급의 논리, 물건값도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죠. 공급자가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런 뭐 긍정적인 심리가 나올 때는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부정적인 심리가 나올 때는 가격이 밀려 내려올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수급이라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가격을 설정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는 결국은 수급을 보기 위한 분석을 한다. 일목균형이나 볼린저 밴드나 뭐 파동 원리나 이런 것을 놓고 보는 거는 수급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매수가 좋아서 강세를 뚫게 될 경우에는 일목균형이 구름대 위에 올라가야 될 것이고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에 붙어있던 돌파를 하듯 그 흐름이 연속이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반대급부에서는 뭐
하방을 깨고 내려갈 거고요. 그래서 그 수급을 이제 보기 위한 것이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수급은 기본적으로는 캔들, 이동평균선, 그리고 거래대금 이렇게만 이제 세 가지만 놓고 보면 되는데, 나머지 보시는 거는 어차피 그 부분이 일단은 심리적인 면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심리적인 면의 기준이. 그리고 요 수급 부분은 일단 두 가지로 또 나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수급의 기준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종목군들을 얘기할 때는 전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세력, 수급의 부분에 있어서는 세력, 뭐 큰형, 누군가가 매집했다 이런 기준인데, 대형주 기준에서는 명확합니다. 대형주를 메이저들의 수급을 해석하지 않고 들여다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의 경우는 메이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 뭐 외국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오늘날의 기준은 외국인은 별도로 직계를 줘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뭐 와타나베 부인, 그리고 뭐 토마스 형, 이런 경우는 일반 그냥 외국인으로 직계가 되고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라고 하는 거는 라이센스를 득한 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관 투자자로 분류될 수 있는 그 라이센스를 해외에서도 득하고 그것을 공유를 하죠. 그 자격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새로운 라이센스를 부여하는데 그 라이센스를 득한 쪽에 외국계 기관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고, 국내에서도 기관 투자자,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쪽을 얘기합니다. 갖고 있지 않은 경우는 그냥 일반 기타 법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을 증권사가 위탁받아서 증권사 계정으로 일단 매수했다가 삼성 계정으로 넘길 경우, 그럼 매수하는 과정에서는 증권사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기간으로 잡혀요. 자사주 매입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도 그렇고 항상 그래왔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체 계정을 쓰죠. 자체 계정을 쓰면은 그거는 기타 법인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로 안 잡힙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순수한 순매수의 기준, 그 기준 하나. 그래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나 국내 기관 투자자가 쌍끌이일 수도 있고 외끌이일 수도 있고 그런 수급. 두 번째 기준은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이 터지면서의 흐름. 뭐 그렇게 해서 수급의 기준이 설정이 잡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다 겹쳐지는 경우가 제일 좋죠. 매집도 들어오고 그리고 거래 대금도 터지고. 대형주의 경우는 거래 대금이 터졌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메이저들의 관여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은 결론은 기본적으로 저평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가 올라갈 거니 못 올라갈 거니 뭐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들은 대표적으로 저평가예요. 대표적으로 저평가. 글로벌 시장의 동종 기업들 대비 상상을 초월하게 저평가이고, 그리고 그 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요인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정불안,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도 굉장히 큰 요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엔비디아, TSMC가 폭발적인 시세를 내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업체들이 디램 가격의 하락 뭐 이런 내용도 나오긴 하죠. 그것 때문에 못 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인식이 심리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하이닉스가 미끄러져 있다? 그거는 뭐 솔직한 얘기로 말이 안 되죠. 응?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해석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도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방산, 요즘 힘들잖아요. 방산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죠. 방산이 저평가냐? 저평가 아닙니다.
낙폭이 심화돼 있고 우리가 지금도 갖고 있지만 방사는 저평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바이오주들 마찬가지고 2차 전지 절대 V자형 패턴의 반등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저평가지 않습니다. 저평가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맨 마지막 자락에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할 때에 알테오젠 40만 8천 원에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데 못 판단 말이지. 그리고 40만 8천 원, 뭐 44만, 45만 5천 5백 원 찍고 밀려 내려와서 27만 9천 원까지 깨졌잖아요. 거기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돌릴 때에 망치형 뜨고 저점 대비 30%씩 막 올라올 때 그 수익 내고 다시금 꺾여지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도 그냥 꿈만 가지고 있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지금도 낙폭가된 데 들어가면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펩트론 마찬가지고. 뭐 당장 월요일부터 거래가 알테오젠 기준에 최소 300만 주, 응? 최소 200만 주 터지고 프로그램 쪽에서 최소 30만 주 들어오면서 양봉을 주기 전까지는 반등이 3% 5% 나오더라도 따라붙을 수 있는 위치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거는 조금 있다가 알테오젠을 또 볼 수 있으면 재차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알테오젠 올해 내내 매매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와서 낙폭이 크니까 아니지. 지금이라도 거품이 심하니까 팔아야 된다는 얘기고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8%대 매집이 돼 있어요. 이번에 한 달 동안 들어온 게 8%야. 그렇게 강력한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신호가 매도의 신호로 기술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매도해야 돼. 방산업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하나 시스템까지 갖고 있어요. 수급 변화 없이 주가만 깨졌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흐름이 나오면 전량 매도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윤정도에게 이런 얘기를 듣기 전에 지금까지의 기준에 우리도 갖고 있는 방산을 실적 끝내줍니다. 야, 이거 뭐 수급 엄청납니다.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낙폭과됩니다. 이것만 듣다 보니까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판단을 안 한단 말이야. 저평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JYP도 지금 뭐 몇 날 며칠째 올라가 있다 보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그 11월 5일부터 검색계 발굴됐을 때부터로 따지면 39%고 매집으로 따지면 11월 1일부터 60%가 넘고 61%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는 19일부터 매수세를 냈고 62,000원부터 그것도 최저점에 잡았어야 77,000원 찍은 기준에 15,000원 20% 올라온 거고 최저점에 못 잡고 따라가면서 잡았으면은 그 수익도 안 나와요, 아직.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거의 유일합니다. 우리 포트에서도 지금 이 장에 거의 유일해요. 시세를 내고 있는 쪽이.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케이블 경제 TV에서도 방송 나오는 분들이 뭐 JYP 엔터 내가 추천했어요. 바닥에서부터 샀어요. 대박이시죠. 앞으로 끝내줄 겁니다. 초대박 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듣고 자기 전에 가스라이팅을 당해버리는 순간 고점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2차 전지의 그것처럼 또 바이오의 지금의 흐름처럼 또 방산 지금 굉장히 힘든데 방산처럼 속수무책 무너질 수 있어요. 맞을 수가 있어. 마지막 자락에서라도 정신 바짝 챙길 수 있어야 되는 거는 기술적으로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철저히 무너지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처럼의 저평가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 순매수 1위예요. 죄송합니다. 3위예요. 3위. 시가총액이 JYP 엔터가 3위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JYP 엔터 시가총액 해봐야 이제 2조 5천억 좀 넘긴 건데 3억 5,500만 주. 그걸로 나눠주면 되니까. 근데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치상이 3위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2조 7천억까지 이제 올라온 거고, 코스닥에서는 9위까지 올라왔어요. 9위까지. 어마어마하죠. 코스닥도 이제 막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전체 시장으로 따지면은 요 정도면은 한 200이 하나요? 1조 이상이면 250이 정도 들어올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몇 퍼센트냐의 기준인데 8%대가 넘어요. 순매수량이 이제 300만 주고 355만 주짜리니까 8%대가 훌쩍 넘는 물량을 매집했다. 매집의 평균 단가가 지금 6만 3천 원대예요. 매수 평균 단가가. 와, 대단하죠? 프리미엄 별로 안 높죠. 근데 하나 시스템은 11월 이후에 순매수한 물량이 5%에 가까워요.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 2만 5천 원이에요. 얘는 할인이 돼 있지. 하나 시스템은. 할인이 돼 있는데 우리도 5%를 갖고 있지만 무조건 왕창 살 수 있다. 그렇진 않아.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탈적으로는 저평가가 아니니까 더 이상 수급이 안 들어온다든가 혹은 소폭의 매도가 나온다든가 그 매도 물량이 과거 물량의 차익 실현이든 이번에 들어오는 물량의 손절이든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조정까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 범위는 그냥 기술적인 부분에 해석 부분에 한 가지로만 해석을 하십시오. 이슈 부분은 아시다시피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른 아티스트들의 중국 활동 재개 가능성인 거예요. 뭐 이거 이외에는 뭐 없어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는 다 노출돼 있고 그래서 저평가에 아니야. 동종업체 대비해서 저평가인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리고 11월 1일 이후에 이제 수급이 쌍끌이로 8%대 들어왔다는 그 정도 수준? 그리고 검색기에서는 이렇게 11월 5일부터 떠요. 뭐 55,600원, 400원 그 이하 뭐 이렇게 뜨고 그 다음부터 거의 뭐 매일 나오다시피 해요. 14일. 그리고 이제 19일부터는 거의 매일매일이죠. 변동률이 크게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르게 다 같이 들어오는 경우는 조금 제한적으로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19일 날도 69,000원 2.53%에 떠서 64,300원 8.59%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는 62,000원대에 공식적으로 첫 매수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검색기는 그 전에 뜨지만 검색기를 갖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 매매 기준을 잡을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종목이나 많이 나와요. 달랑 하나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19일 날도 이렇게 루닛 같은 경우도 쭉 뻗어 올라가고 이제 우리가 65,000원대 정리를 하고 고점 찍고 밀릴 때 65,000원대 정리하고 21일에 폭락 나오면서 55,000원대까지 내려와요. 그 55,000원대 재매수 사인 나오고 그리고 이제 7만원 또 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검색기를 좀 이제 활용하시면 되는데 루닛 같은 경우는 여기도 수급이 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한 규모까지는 아니고 일단 수급이 들어오는데 이제 정체를 좀 알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뭐 쌍끌이로 잘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루닛도. 그러다 보니까 뭐 앞으로 뭐 템버거가 될 것이다. 쓰레기들이지 그 목표 주가를 주더라도 이거 템버거 된다고 주는 그게 정상입니까? 그 정상적인 그 사고 방식이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아니잖아요. 아니면 말고시게 10배 올라갑니다. 그냥 몰빵해 두세요. 아이 뭐 10배 올라갈 건데 그거 뭐 하한가 한번 맞으면 어때요? 이런 류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뭐 케이블 경제 TV에 나오고 있으니 그게 문제라는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케이블 경제 TV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 맹신은 안 된다. 그리고 루닛은 뭐 오늘 별도로 그 기준을 잡아드리기 어려우니까 간단한 코멘트만 드리면 12월 3일까지가 단기과열 시정 예고 부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11월 3일까지만 잘 피해가면은 11월 3일부터 이제 그 이후 날짜부터는 단기과열 예정이 일단은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도 들여다볼 거예요. 근데 원체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었던 종목이라서 적은 물량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주 10만 주 이 정도의 물량이 막 훅훅 튕겨져 올라왔다가 또 꼬리 달고 확 밀렸다가 이런 수준이니까 그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JYP도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만 쌍끌이 매직 규모가 얘는 더 월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색계 뜨고 이런 식으로 진입 이후의 수익률 부분들 마찬가지로 HTS 버전에서 왼쪽에 진입 빨간 색깔 검색계 뜨고 슈팅 나오는 요 흐름들 그리고 25일, 26일에도 뭐 계속해서 뜹니다. 그죠? 69,500원. 요 내용에 요게 이제 그 HTS 화면이죠. 원클릭 종목 검색해갖고 요 화면에서 여러 가지 수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는 6개, 총 6개 중에서 그것도 1조 미만 3천억 이상 1조 미만짜리 검색기가 S가 2개가 있는데 그거 빼고 나면 4개 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4개의 검색기 수식이 있다. 그 4가지는 단순합니다. 930을 쓰고 있고 930은 조금 종목이 개장 초에 잡히는 그러니까 포괄적인 종목군들이 많이 잡히는 그러니까 9시 30분까지 들여다볼 종목군 그다음에 V1000-1 그게 새로운 버전이고 10시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군 V1300-1 13시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군 그 다음에 1500-1 이게 15시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군 근데 보시다시피 10시 그 기준에서 뭐 지금 시간이 뭐 11시간 넘고 막 이래요 진입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V1000으로 1000-1로 해놨어요 그 이유는 딱 그 시간에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9시 30분께 너무 많으면 10시 10시 것도 너무 많으면 13시 13시 것도 너무 많으면 15시 이런 식으로 보셔라 그리고 15시 거가 뭐 한 종목뿐이 없어 이건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종목이 아니야 그럼 13시 거에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10시 거에서 5종목이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13시로 넘어가면은 새로운 종목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요 종목 내에서 다시 압축이 돼요 다시 뭐 그런 식으로 설정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안내 내용들 영상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이날도 27일 날도 보시면 뭐 진입 이후에 0.14% 등락이잖아요. 그리고 72,400원이고. 근데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오르고 끝납니다. 이날이 76,000원 수준인가가 고점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27일 그리고 28일, 29일 날 77,000원 찍죠. 여기서부터도 77,000원. 그러니까 검색계 뜨고 우리는 얘를 당일날의 단타 매매만이 아닌 추이 추세 매매를 한다. 추이 추세. 그렇게 해서 여기 박스 쳐놓은 요 내용이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내용이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하고 루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탈퇴 신호까지. 그래서 27일 같은 경우에 고점이 이제 73,500원, 그리고 28일 날 7만 아마 6천원까지 갔을 거고, 그리고 29일 날 77,000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27일 날 72,300원 뜨고, 28일 날 같은 경우에 이렇게 JYP 76,200원까지 올라가고, 그때도 75,000원대도 역시 뜨고, 29일 날 같은 경우에도 JYP 77,000원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적은 변동률이지만은 계속 아름아름 고점을 향해서 가면서 시가총액 2조 7천억 원까지 올라오고요.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9위까지 치고 올라온 거예요. 20위 안에 종목 중에서 가장 그나마 높은 상승률이다 보니 방송에서 이제 너나 나나 다 내가 추천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추천했다 하는 건 좋은데 그럼 알테오제는 어떻게 할 거냐? 2차 전지 어떻게 할 거냐? 그 대답은 줘야 되는데 그 대답을 안 줘. 안 주고 내가 추천했던 내 종목 대박이지. 이러니까 문제 되는 거지. 지금은 바이오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완전히 좀 접힌 것 같은데 뭐 그건 제 개인 의견이고 거래 터지고 양봉이기만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 거래 대금의 규모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고 알테오젠의 경우 최소 200만 주 이상 최소. 그렇지 않으면 반등이 나와도 신뢰도를 부여할 수가 없다. 원하시는 거는 알테오젠의 신고가 랠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변동성 20, 30% 나오는 거. 그런 변동성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윗방향으로는 제한적이다. 네? 우리가 다 팔아서가 아니라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기준의 JYP가 3%대로 4위입니다. 막연하게 이제 뭐 소형 잡지에서 상한가 한번 잡겠다 해가지고 낭패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1조 이상짜리에서도 충분히 있어요, 종목이. 뭐 쉽진 않죠. 쉽진 않죠. 지금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25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0위 안에 들어오는 상승률이 1.5%뿐이 안 돼. 얼마나 처참한 겁니까? 솔직히 우리 주력주들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도 다 힘들고, 방산도 힘들고. 그나마도 이제 JYP,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이 금요일 날 또 최근의 흐름에 긍정적인 추이 추세를 줘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기준의 JYP가 이제 1,100억 가지고 20위 안에 들어온 겁니다. 시장 거래대금이 그만큼 많이 쪼그라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여기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시면 여러분들 계좌나 뭐 하다못해 우리 계좌도 뭐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쪼그라들어 있단 말이야. 지금 뭐 홈페이지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 또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뭐 인원이 이렇게 크게 많지는 않으십니다만 분명히 VVIP 회원님들 우리 정회원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거짓말 할 수 없잖아. JYP 엔터 얘기하면서 우리 종목 뭐 전체가 다 대박난 것처럼 뻥칠 수 없잖아요. 그죠? 결론은 12월 달 포트로 설정을 해놓은 뭐 네이버 정도, 그 다음에 카카오가 이날 매수세는 안 드렸어요. 네이버를 우리는 설정을 할 거니까. 이날 거래가 대량 거래는 처음 터진 겁니다. 오래간만에. 그러면서 이제 슈팅이 좀 나와준 거고, 고점에서는 좀 밀린 거고. 나머지 보시면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대형주 기준에 우리 종목 둘 다 약세. 얘도 포트에 있어요. 조선주. 얘도 약세. 그리고는 우리 포트 종목 얘도 뭐 아쉽게도 또 약세로 마감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초강세를 띄다가 월말 효과 부분 때문도 있을 거예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이런 식으로 꿍. 그다음에 KB금융 또 현대차까지도 말이 많죠. 현대차 트럼프 대통령 45대 대통령 시기일 때 자동차 뭐 무조건 폭락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시장의 그 방향성하고 똑같이 같습니다. 뭐 시장이 올라가는데 현대차만 혼자 미끄러지고 그런 흐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 당시 실적하고 비교가 안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관세 부과 때문에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이제 나오긴 하는데 자동차 업종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얘한테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이 뭐 전 세계를 상대로 뭐 전쟁하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결론은 시가총액 규모가 있는 쪽에서 변동률이 나온 거는 그나마 네이버, 카카오, JYP 엔터고 나머지는 뭐 대한항공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뭐 DS 단속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가격적인 착시효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좀 있고 LK 삼양도 뭐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시가총액의 규모가 작은 쪽이 변동률만 확대되면서 거래가 터진 거죠. 이런 쪽은 들어가서 성공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개별 매매 이외에는. 그래서 내 종목만 못 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버겁긴 합니다. 거기에서 내동 매매하거나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매매 아예 모르겠다 어차피 손실 난 거 그냥 아우 지겨워 뭐 있어 한 방에 어떻게 한번 해볼까 절대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챙기고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거래대금과 함께 JYP 엔터도 금요일날 그 어려운 장에서 종목이 뜬 게 이런 식으로 떴어요. HD현대일렉도 고점 대비 많이 무너져 내렸단 말이야. 많이 맞았어. 그리고 이제 루닛은 투자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지금 좀 맴돌고 있어요. 올라갔다가 밀리고 올라갔다 눌리는 정도. 그리고 카카오가 이제 오랜만에 슈팅이 나왔는데 그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 만큼 누적적인 거래가 수반되고 누적적인 순매수가 수반돼야 돼요. 추가적인 자금 집행, 매수에 대한 자금 집행이 들어와야 된다.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셔야 됩니다. 29일 날도 이제 검색기 이렇게 보시면은 카카오, 루닛, JYP, HD, 현대일렉 이렇게 떠 있고요. JYP 같은 경우에 진입 이후에 뭐 0.2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진입 시간이 2시 5분. 그러니까 오전에도 떴어요. 오전에 떴다가 이탈됐다가 재진입 시간인 거고 75,000원 한 300원 정도 그 정도에 떴겠죠.
그리고 나서 77,000원 찍고 종가는 76,000원대로 끝나고 아직까진 오버슈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한 차례 나와서 정점이 되든가 아니면 갑자기 거래가 둔화돼서 정점이 되든가. 그러니까 갑자기 거래가 둔화돼서 정점이 된다는 거는 이런 케이스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개인들 물량이거든요. 무지하게 뺏겼어요. 저게 21년부터 2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엔터라기보다는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보던 게 이 그 JYP를 비롯해서 YG엔터, 그 다음에 특히 이제 SM, 우리는 SM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 21년 이 수급부터 해가지고 22년도에 이 수급까지 우리는 그대로 비중을 일부 조정하고 재편입하고 이렇게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가 작으니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지금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이게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NH투자증권이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특히 이제 우리는 개인 수급을 많이 보거든요. 결론은 개인이 뺏겼느냐. 쌍끌이든 외끌이든 누군가가 들어와서 개인들 물량이 눈에 띄게 빼앗겨지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들이 안 뺏기더라도 외국계에서 때려 사줘서 기관들의 수급을 다 받아가느냐. 그리고 기관이 사서 외국인들 물량을 받는 케이스는 좀 드물어요. 지금 기관은 전체 시장에서 관망 기조가 크니까. 그렇게 보는데 한 5년치 뿐이 없었어요. 데이터가. 코스콤에서 돈 주고 사오는 거거든. 근데 삼성증권 한 7년치 보여준 걸로 아는데 어쨌건 NH는 많이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제가 보는 게 NH예요. 이게 이제 예전에 럭키증권, 제가 카드 보여드리는 그 증권사고. 7년치가 나옵니다. 지금 7년치가 나오는데 21년부터 22년까지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왔어요. 근데 주가 거의 못 가죠. 23년에 마지막에 슈팅이 나와요. 아시다시피 SM의 M&A가 불거지면서 이때 슈팅이 많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고려엔 쪽에서 우리가 큰 수익은 못 냈어요. 검색엔 계속 떴는데 금융당국이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기준에서 이제 우리도 금융당국의 기준에 맞게 좀 한 발짝 뒤에서 보겠다 했는데 너무 뒤에서 본 거야. 그리고 뭐 복귀해 보면은 좀 비이성적으로 움직인 부분도 있어서 하여간에 결론은 지금 이 차트를 띄워놓은 거는 22년 말까지 딱 들어온 거잖아요. 수급은. 그죠? 딱 이때까지 들어온 건데 이때 이 수급이 제 기억이 맞다면 한 30% 됩니다. 엄청나죠? 30% 매집이 된 거예요. 근데 JYP 엔터뿐만 아니라 YG 엔터라든가 SM도 똑같이 30%. 그 이슈는 네이버, 카카오, 특히 이제 카카오가 지금 20위 안에도 없어요. 카카오 시가총액 순위는. 근데 카카오가 지금 정부에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기업을 쪼개기 상장을 해서 뭐 쪼개기 상장해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대주주가 막 팔아먹었잖아요. 임원들이 막 팔아먹고 거품 막 만들어 놓고 그럼 금융당국이 금융 규제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그거는 지금 더디게 움직이면서 일단은 하여간에 잘못한 기업을 때려버리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카카오가 쪼개기 상장으로 올라오는데 그걸 제도를 두들겨 패는 언론이나 이런 쪽이 어디 있어요? 제도가 잘못됐다. 지금의 기준도 뭐 쓸데없는 공매도 금지시키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불확실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신규 공모주를 당일날 뭐 300%인가요? 200%? 300%? 그 미친 듯한 그 변동률을 여기 도박장이냐고. 비정상적인 변동률을 주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게 상장 당일날에 변동률을 크게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뜯어 고쳐야 되는데. 하여간에 뭐 이 당시 기준에 카카오가 날아가니까 명분이 없는 거지. 쪼개기 상장 뭐 이슈도 있었고 수급이 막 들어왔던 이슈도 있었는데 카카오 날아가니까 네이버도 덩달아 가죠.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나라 포탈이 세계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있다. 또 웹툰이 뭐 어마어마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웹툰의 인기가 뭐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평가 상태가 아닌데 포장을 계속 입힌 거예요. 포장을 계속 입혔다가 결론은 엔터주드라고 이제 협업이 굉장히 불거지죠. 한류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때 연합이 형성되잖아요. 하이브 쪽의 연합, 뭐 SM 쪽을 비롯한 이쪽의 연합, 네이버 쪽의 연합, 뭐 카카오 쪽의 연합 이렇게. 그렇게 되면서 수급도 뭐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들어왔는데 가격을 보시면 장내 매수 30%가 들어온 종목 치고는요. 주가의 변동률이 크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수급 들어오고 나서의 흐름. 수급이 여기서부터 꺾어져서 들어온 거고 거래 터졌죠. 그리고 장악형이 떠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실상 맨 처음 첫 단계에 들어가기 쉽지 않고요. 여기까지 꼬리 달린 이후에 여기까지 꼬리 달렸거든요. 저 꼬리 달린 이후에 4개월을 횡보를 하는데 저걸 유지하기도 쉽진 않습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4개월을 횡보하는데 매수는 계속 들어오죠. 그러다 한 단계 더 들어오면서 슈팅. 근데 실질 요 종목을 잘 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얼마에 살 수 있을까요? 얘를 잘 살 수 있었다. 가만히 있는데 얘를 막 매집했다라는 식으로 들어가기는 어렵고 변동이 나올 때 따라 붙고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아무리 싸게 잘 산다 해도 4만 원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싸게 잘 산다 해도.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의 매집이 들어왔는데 주가는 결국은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슈팅해서 맴돌았어요. 고점이 여기서 맴돌아요. 물론 여기서 한 단계 더 업을 시키는데, 예? 그죠? 그러니까 50%뿐이 못 올랐어요. 2년 동안에 30% 매집하는데 2년 동안에 50%.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JYP를 갖고 있는데 5%에서 거래대금이 월등하지는 않으니까 좀 제한적으로 들어가십시오. 제한적으로 들어가십시오. 거래가 급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금 집행을 안 해서 거래가 급감하면서 조정을 받는 거. 응? 이게 작은 조정이 아니란 말이죠. 6만 5천 원짜리가 얼마? 4만 뭐 7천 원이 이탈됐어. 얼마 이탈된 거? 한 2만 원 가까이 이탈된 거. 2만 원이면 한 30%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한 20%대 빠진 거예요. 더 갈 줄 알았는데 수급이 멈춰지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의 흐름에서도 주변에서 뭐 윤정두도 뭐 JYP 엔터 대박이죠 하고 마케팅을 하지만 맹목적인 마케팅하는 애들 조금 전에 표자고 보여드린 것처럼 이 정도는 다 뭐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이거 다 무슨 내용이에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 놓은 내용을 기자분들이 쓰는 거고 인용해서 그것을 방송 나오는 친구들이 그냥 머릿속에 넣든 표 작업 하나도 안 하고 구두로 털던가 아니면 표 작업 이렇게 한 장 해갖고 왔고 이거를 자기가 공부한 것처럼 오픈하든가 그리고 차트 하나 그려놓고 쭉 줄을 그면서 무슨 그게 기술적 분석이냐 헛소리를 하든가 이게 다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맹신하는데 그러면 안 돼. 특히 이제 뭐 주말에 뭐 종목 상담 이런 프로 그게 상담이야 그게? 응? 그냥 줄거놓고 뭐 이제 바닥에서 거래 터졌으니까 올라갈 겁니다. 그럼 과거에 얼마큼 매집했을 때 얼마큼의 흐름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 당시에 추가적인 슈팅이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30% 매집했는데 2년을 기다렸는데 비중을 좀 일부 갖고 가면서 대처하죠. 이렇게 해서 들고 올 수는 있어. 응? 그렇게 해서 요 6만 원을 넘겨서 이제 막 2년 만에 더블. 그것만 해도 얼마야 대박인 거지. 수급 논리에 의해서 저평가는 아니지만 근데 그 다음 범위에 슈팅 나오고 이게 누구 때문이라서요? SM. 우리는 SM으로 들어갔죠. 처음부터. 왜? 똑같은 이슈, 성장성 이슈, 엔터 이슈가 불거져 있는데 SM은 이수만 회장의 지분에 대해서 매각설이 있는데 저는 매각설을 믿지는 않고 어떤 바보가 그걸 매각하겠냐. 지분 일부를 수합을 하든지 해서 경영권은 자기가 유지하면서 뭐 그렇게 하시지 않겠냐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매각이 된 거죠.
그때 슈팅이 이쪽에도 연결을 준 거예요. 우리는 이제 SM으로 최고점까지 수익을 다 잡아먹었고 엄청난 수급과 그 거래와 함께. 그럼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조정도 조정입니다. 매집은 됐는데 지금 정도 수준의 매집이 된 거예요. 매집은 됐는데 살 수 있었던 거는 이 당시는 4만 원 이상. 지금의 기준은 우리는 6만 원에 샀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야. 5만 원대 샀다 그러는 건 그건 다 구랍니다. 거래가 없는데 지들이 어디서 사. 그래서 6만 원대 샀는데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몇 달이 이렇게 횡보할 수 있어. 분명히 수급 들어온 건 알겠는데. 그리고 이 고점에서부터 이게 작지 않아요. 이 조정도. 땡겨서 볼까요? 이 조정도 뭐 최고점에서 산 거는 아니지만 줄을 그어서 보시면 뭐 최고점 대비해서의 조정이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치면 월봉이잖아요. 고점 찍고 3개월 동안에 뭐 시장이 빠졌든 뭐가 됐든 6만 6천 원 수준에서 4만 8천 원 수준, 그러면 1만 8천 원이 빠졌다는 거예요. 6만 6천 원에서 25% 정도 냅뒀더니 가더라. 그럼 1년 2년을 갖고 온다는 거야. 참 피곤한 종목이. 그 쌍끌이가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비이성적인 슈팅이 나오는 경우 드물고, 유통 물량이 많은 쪽이 이제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정 한 군데서 외국에서 막 쏴 올리면은 쭉쭉 갑니다. 근데 다 같이 매집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매집이 되면은 어때요? 이런 식의 매집이 되면은 고르게 들어오죠. 그러면 연기금 성향은 조금 중기 성향이 맞죠. 그리고 투신과 사모펀드는 단기 성향이 좀 맞습니다. 근데 지금 고르게 다 들어와. 안 산 쪽이 없어. 다 들어와.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순매수 기준에 쌍끌이로 들어오는 날들이 생겨요. 그죠? 나는 좀 7만 원에 살려고 그랬더니 다른 데서 계속 사네. 외국인도 사네. 야 뭐야, 투신도 사는 것 같아. 뭐 연기금이 사나? 에이, 못 기다리겠다. 그냥 사모펀드나 사자. 이렇게 해서 쌍끌이가 되는 날 슈팅이 좀 더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때리는 쪽이 제한쪽이니까. 그죠? 근데 오버슈팅을 주기에는 외국인이 누적적으로 외국계에서 140만 주인데 한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관도 160만 주인데 이게 한 명이에요. 여러 군데잖아. 그러면 사모펀드가 뭐 혹은 투신이 자기들 거 엑시트하기 위해서 위로 슈팅을 준다? 슈팅 주는 과정에 외국인이 까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추이 추세 강화를 놓고 봐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다 보니 환급성이 제한적이고 펀더멘탈이 저평가는 아니다 보니 불편함이 있어서, 오랜 기간 가져가는 그 흐름 속에 불편함이 있어서 결론은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결여가 생긴단 말이에요. 주가 조정 받을 때. 맹신할 수 없고.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완벽하게 저평가 상태의 종목군들은 그래 시장 때문에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편입 설정을 잡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펀더멘탈이 높은 쪽은 요 수급만 놓고 보기에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대주주 지분하고 외국계 봐야 50%가 안 돼요. 대주주 22.72, 외국계 20.64. 유통 물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기에 8%대 매수라 그랬죠. 그러면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 8%대 매수고 이게 한 30% 산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30%. 20%는 무조건 넘고 제가 한번 진짜 볼게요. 왜냐하면 명확히 해야 되니까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래. 근데 Y젠터나 JYP나 SM이 거의 비슷하게 샀단 말이죠. 그럼 이때가 대략 이제 21년 4월이니까 2021 04월부터 04월 01일부터 22년 12월까지 썼죠. 22년 2022 12월 31일이라고 칩시다. 그냥 그렇게 해서 보시면 900만 주를 뺏겼어요. 얘가 3,500만 주짜리죠.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농담이에요. 3,500만 주짜리 거의 30% 들어온 거 아니에요. 거의. 쌍끌이로. 그리고 SM도 대략 이 기간이 맞을 거예요. 얘도 거의 한 30%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800만 주니까 얘는 주식 수가 조금 더 작은 2,300만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기준에 거의 어떻게 따지면 40%까지는 안 돼도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Y젠터도 마찬가지예요.
Y젠터도 Y젠터는 이제 오너 리스크가 있어서 2022 12월 30일까지 해서 오너 리스크가 있어서 얘는 그때 크게 물량이 들어온 건 없었어요. SN 같은 경우도 다시 요 제가 2022로 따져야 되니까 30%가 맞죠. 그죠? 2,300만 주, 2,400만 주니까. 결론은 이 JYP가 이 당시 기준으로 이렇게 매집이 돼 있었고 이때는 어떻게 흐름이 나왔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걸 안 따지고 어떻게? 지금 300만 주 매수했거든요. 300만 주면은 딱 요 위치가 돼요. 예전으로 따졌을 때 3등분 하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잡는다고 했을 때 요 바닥 22년 요 바닥까지니까 3등분 해주면 뭐 요 정도 되나요? 그랬을 때의 초기 단계 매수 3등분의 기준이 딱 요 자리 되겠네요. 지금 얘 빼고 얘 가운데 선 잡아놓은. 그러면 요때의 기준이면 4만 원에 대략적으로 편입할 수 있었다고 치고 여기서부터 매수가 들어왔으니 4만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고 치고 3분의 1이면 10% 가까이 매수했는데 요만큼 오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급이 정체 여기까지 정체 더 이상 안 들어와. 잠깐 올라갔다 이러고 맴돌아. 거래는요 둔화돼 있죠. 결론은요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JYP도 맹신하면 안 돼. 분명히 우리 종목 중에 유일하게 지금 강세일 때 거의 유일합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뭐 다 깨져 내려가 있어. 유일하게 최근 내에 강세를 띠는데 엄청난 마케팅할 강세로. 그러니까 지금 뭐냐고 윤정두가 고해성사하는 거지 이게 마케팅이나 돼. 근데 행여라도 우리 쪽 기준에서도 혹시라도 맹신하고 이제 막 얘기 터져 나오고 야 뭐 끝내줘요 뭐 이게 뭐 엔터주들이 어쩌고저쩌고 펀드멘탈이 뒷받치면 안 돼. 그러려면 이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더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공격적으로 이 수급이 공격적인 수급이 이때 당시 강도보다 더 세게 들어와야 돼. 그래야 이런 오버슈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종목의 정점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래가 둔화되면서 수급은 정체인데 거래가 둔화되면서 미끄러지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현대차 지금까지 갖고 온 걸 꼭 잘했다의 기준이 아니라 펀드멘탈상 저평가를 그랬잖아요. 이게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우리나라 1위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1위입니다. 수급 거의 뭐 나온 거 없어요. 솔직히 이 정도 나오는 건 뭐 거의 나왔다고 볼 수 없죠. 근데 거래가 좀 5MA, 20MA 거래를 넘기고 슈팅이 나올 정도 좀 거래대금이 형성돼 줘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거의 뭐 급감한 거죠. 감소했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질질질 흘러내려. 그러니까 거래가 정점에서 거래가 둔화되면서 흘러내려오는 케이스. 이게 와닿지 않는다면은 유한양이 얘는 매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에 어떤 뭐 매집이 들어와서 슈팅이 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10월 21일 날 종목의 물량을 털었던 경우는 있죠. 물량을 8월 21일 날 물량 오히려 갭상승 이후에 털었단 말이에요. 거래만 터지고 수급은 안 들어와서. 그러니까 손바뀜, 좋게 표현하면 손바뀜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뺑뺑이. 그 기준에 이 수급 빼고 이렇게 보시면 거래가 어때요? 하루에 2조 5천억까지 터졌던 거래가 급감하죠. 그러니까 정점에서 엄청난 오버슈팅이 나오고 거기서 횡 밀리는 게 아닌 거래가 점진적으로 둔화되면서 아름아름 내려오면서 과거 거래대금 수준으로 완전히 급감. 하루에 2조 5천억 터지던 애가 지금 거래대금 어때요? 2조 5천억 터지던 애가 지금 현재 1,100억? 금요일날 얼마 터진 거야? 1,100억? 2조 5천억 터지던 애가. 그러니까 거의 뭐 20분의 1 토막 나 있죠. 20분의 1 토막이 나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겠냐고. 이런 식으로 거래가 둔화되면서 무너지는. 또 펩트론도 볼까요? 거래가 없어요. 증자 딱 끝내고 지들 해먹을 거 다 해먹고 펩트론의 경우도 증자 다 해먹고 지들 해먹을 거 다 끝나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말 같지도 않은 이슈. 왜 말 같지도 않냐면 공시를 냈는데 계약 규모에 대해서는 비밀 협상 계약을 맺어서 오픈할 수 없다.
그러면 원래 신뢰도가 있는 애들은 믿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증설하는데 삼성물산이 수주를 하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주 규모를 노출하면 경쟁사에 진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수주 규모를 노출을 안 하고 중간 중도금 들어올 때만 노출을 합니다. 그걸 금융당국이 예외 규정으로 줘요. 근데 그런 것을 바이오 애들이 최근 내에 1년 동안 슈팅 나올 때 악용을 해서 써먹던 거를 펩트론이 또 써먹은 거죠. 이거 뭐 쓰레기지. 징자 불러놓고 권리락 다 두들겨 맞고, 이날이 권리락 날 아니에요. 권리락 날, 이 전날 장 끝나고 기술 이전 계약 뭐 이런 식으로 협업 계약 체결했다. 계약금은 비밀이다. 결론은 증자 앞주고 슈팅 주고 나비빌랄 이 이후에 나비빌랄까지 슈팅을 주죠. 거래가 어때요? 정점 찍고 대량 거래가 아닌 정점 찍고 거래가 없이 흘러내려요. 104,500원에서부터 8만원. 20% 이상. 그리고 나비빌 전에 뭐 되도 않는 슈팅을 주고 그러고 나서 엑시트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두 가지의 기준이 거래를 터뜨리고 정점을 찍을 거냐, 아니면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둔화되면서 정점을 찍을 거냐. 그런데 JYP 같은 경우는 거래가 터지면서 정점을 찍을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고, 왜냐하면 엑스트해야 되는데 지금의 수급이 일부의 공매대차 물량이 있을 거예요. 일부의 공매대차 물량이 있지만 8%대 매수라는 거는 신규 수급이 월등히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통 물량이 원체 많다 보니 또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 거다 보니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이고, 인덱스 쪽의 상품이 많다. 액티브 쪽보다는. 액티브가 들어왔어야 슈팅을 주고 나가는데. 그래서 얘는 그 고점을 찍고 나서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 이렇게 하죠. 이게 정상적인 정점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만약에 여기서 놓쳤다. 요 윗부분의 매도를 놓쳤다. 그러면 이런 날 장대 음봉 떨어질 때 수급 보면 이미 수급이 굉장히 꼬여져 있는 게 시각적으로 나오죠. 바로 밑 단계에서는 설마 이걸 다 팔겠어? 근데 진짜 다 파는 현상이 나오면 마지막 물량은 손절이 된다 할지라도 여기서 정리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요게 요 위치가 지금 알테오젠이나 펩트론, 유한양행, HLB 이런 케이스의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30% 가까이 들었던 물량이 다 나가고도 일부 추가적인 매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보여드릴 때가 오래간만에 거래가 터지고, 이게 19일입니다. 19일이니까 거래는 더 터지겠죠. 더 터지고 양봉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동평균선 기울기까지 돌려줘요. 그리고 그렇게 터지고 움직인다는 건 분명히 거래가 수반된다는 거예요. 거래가 수반되면서 메이저가 사주는 흐름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저수급이 분명히 들어온다. 결국은 8%까지 확대된 거지. 그래서 이 당시에 조금 억지를 부린다면은 장학형이 떴을 때 51,000원대 살 수도 있었다. 그게 왜 억지냐면 그때는 51,000원을 뚫고 올라갈 땐 거래가 없는 시점이에요. 거래가 없는 시점인데 어떻게 뚫고 가? 캔들의 기준에 이 자리에서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윗꼬리가 달리면 여기잖아요. 슈팅 나오고 윗꼬리니까 저 윗꼬리에서 무조건 차익 실현을 해버립니다. 하락 장학형이 안 뜨더라도. 그 두 번째 기준에 여기 꼬리 달렸죠. 이걸 우리는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이탈되면 이것도 우리는 하락 장학형으로 봅니다. 그러면 하락 장학형이 뜬 이후에 단 한 번도 매수 신호가 없었어요. 그럼 기초적으로 기초 패턴의 하락 장학형 이거 하나만 제대로 배우셔도, 그죠? 이 하락 장학형 하나만 배우셔도 대박이잖아. 또 상승 장학형 하나만 배우셔도 매도의 기준이 안 나와요. 패턴상으로 현재로서. 다음 달에 상승 장학 확인형까지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이 캔들의 기초편 또 실전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달라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상승장학 확인형이 뜨면
바닥에서 돌린다. 바닥의 인식은 근거를 뭘로 잡을 거야? 응? 바닥의 인식은. 그리고 이게 떴을 때 어디서 살 거야? 되돌릴 때 어디서 손절할 거야? 차익 실현은 뭐 패턴이 어떻게 잡힐 거야? 그걸 다 알아야지. 그냥 망치형이 떴어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장악형이 떴어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응? 예를 들면 이게 장악형이야? 이런 거 가지고 장악형이라 망치형이야 이게? 이런 거 망치형이라고 막 하잖아. 이런 거. 안 돼. 거래가 수반돼야 되고 거래가 수반됨으로써 캔들의 변동성의 크기가 확대돼야 되고 근데 그게 윤정도 기분 좋다고 막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 딱 정형화된 내용이 이렇게 딱딱딱 나와 있어야 된다. 이 교육 자료를 받으시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교육 자료 받으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그냥 윤정도 검색하셔서 혹은 유튜브에서 직접 검색하셔서 윤정도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지금도 이제 뭐 실시간 방송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녹화 방송 뭐 알테오제는 됐든 누르셔서 요 안에 더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요 란을 보시면 여기를 누르시면은 신청하는 방법이 나와요. 이렇게 자료 신청. 자료 신청하시면 기초도서 한 권 통으로 그리고 동영상까지 통으로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이 종목 검색기 기준에서도 통으로. 결론적으로 얼마나 좋아. 장학경 뜨고 나서 61%인데 실질 현실적으로 우리가 문자 나온 게 얼마? 62,000원. 그러면은 최저점에 샀다 해도 지금 뭐 한 15%? 20%채 안 돼. 20%가 안 돼. 그리고 위에 선물량이 있잖아. 요게 주봉입니다. 요게 주봉. 응? 여기도 보면 상승 장악형이 명확하게 뜨죠. 응? 땡겨서 보여드린 거 상승 장악형. 그리고 장악 확인형. 이때의 기준은 이 바닥에서도 이렇게 뭐 땡겨서 보면 뭐 장악형 아니냐 나올 수 있는데 거래가 없잖아. 거래가 수반된 거예요. 그럼 메이저급 1조 이상짜리의 거래가 수반된다는 거는 외국계에서 또 혹은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이 많이 들어온다. 프로그램 쪽을 통해서 외국계 액티브 변동성 매매하는 쪽이 많이 들어온다. 거래량이 완전히 다르죠. 거래 대금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갭이 발생된 구간, 요 동그라미 쳐드린 갭이 발생된 구간에 정리 내용이 그나마 이게 깔끔하게 윤정도가 정리해 놓은 거고요. 요게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이걸 가져다가 소위 짜집기를 내서 도서 냈다. 나 도서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 점점 많아져. 도서 책 한 권쯤은 내고 싶어서 내는 친구들이. 근데 여기 보시면 정확히 중간갭 혹은 측정갭이라고 불리고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이상이 안 나와 있어요. 금융투자협회라는 거는 뭐 투자상담사라든가 자산운용 인력이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시험을 치르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들 쪽에서 교과서적인 도서를 이렇게 많이 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고 그 교과서적인 그 도서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뭐죠 그 투자 상담사의 내용에 보면은 기술적 분석은 전체 내용에 얼마 안 돼요. 기술적 분석은 얼마 안 돼.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내용에 깊이 있게 기술적 분석을 교육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분들이 투자 상담사 자격증 대부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기본 법규라든가 기본 법령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불법을 나도 모르게 불법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내용부터 해서 기본적 분석 일부, 기술적 분석 일부, 그리고 소양 교육 일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학교 뭐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나 또 금융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 기준에서는 거의 대부분 대학교에서는 관련 학과 등에서는 거의 뭐 7, 80% 이상 따오는데 그 내용이 기술적 분석에서는 갭에 대해서 이렇게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도서에 이렇게 나와. 급증갭은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윤정도는 돌파갭도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정형화해서 만들어놨어요. 무슨 자격으로? 38년 된 노하우로. 그럼 우물안 개구리냐? 아니, 극대형주 위주에서 검증되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KLX에서 교육하고 검증 받은 거예요. 제 강의 자료를 그쪽에서도 다 검토하고 오류가 있는지. 왜 저보다 더 뛰어난 금융공학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검토하고 불러다가 하는 거지. 다른 사람 불러다가 소양 교육하듯이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요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우리나라에선 그러면 유일하게 윤정두 두소뿐이 없는 거죠. 농담이 아니라. 없어. 시중에는 이 내용, 그러니까 금융투자협회 거를 훔쳐다가 짜집게 해서 도서를 내가 지었어야 하고 팔아먹는 애들은 많아도 이렇게 객관화돼 있는 내용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배우셔야 돼. 어디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유튜브에서 뭐 검색해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튜브에서 보시면 이렇게 KBS 머니올라 방송 나갔을 때, KBS 방송 나갔을 때 내용도 있고, 그리고 요 밑에 캔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픈도 해드렸고, 그리고 조금 전에 갭에 대한 교육도 중간중간에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VVIP 회원분들 중에서 아직 자료 안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고 자료 안 받으신 분들은 요런 프리미엄 교육 이런 데 자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쿠팡에서 지금도 팔아요. 9시간짜리 110만 원. 갭 여기 있죠. 갭 거래량의 비밀, 또 캔들. 요거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9시간입니다. 하나 가지고 9시간 110만 원짜리. 교재는 한 500페이지 이상. 그래서 저거를 다 달라고 그러세요. 정의원님들은. 그렇게 해서 공부하십시오. 결론적으로 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81,000원 정도로 설정이 됩니다. 8만 원 수준 그러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면 주봉 차트에서든 일봉이든 월봉이든 새로운 월봉이 또 생겨야 되니까 살짝금 JYP가 갭 상승의 슈팅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거래가 일단 또 터지죠. 또 터지는 과정에 갭이 생기죠. 그럼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또 설정할 수 있어요. 단계별로 계속 높아져. 그럼 끝없이 목표 주가 높아지냐? 그렇지, 끝없이 높아지지. 그럼 얘는 뭐 1,000만 원도 가겠네. 그 1,000만 원도 갈 수 있지. 다만 지금도 프리미엄이 높은데 계속 갈 수 있을까? 제한적이에요. 두 번째는요, 저 갭이 메꿔질 수도 있다. 메꿔지고 나면은 그 밑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살아있겠죠. 세 번째로는 매집에 대한 규모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느 한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귀찮고 또 멘토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 걸 모르다 보니 그냥 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거요 끝내주고요. 이번에 뭐 중국 저 비자가 해결됐기 때문에 콘서트 하면요 대박 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사시는 여러분들은 사고 난 다음부터는 다른 얘기는 안 들리는 거야. 윤정두가 얘기하는 게 저 녀석이 그래서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게 내가 갖고 있는데 헛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한 정점에서 차익 실현을 내도 안 쫓아오게 되죠. 응? 아까처럼 정점에서 오버슈팅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밀려 내려올 때 차익 실현이 눈으로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아. 왜? 이 종목은 끝내주게 좋아요 라는 생각을 그냥 자기 세뇌를 자기가 시키고 자기가 자기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어쨌든 지금 313만 주 정도를 개인들이 뺏겼어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수급이 굉장히 쌍거리로 좋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휘청될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도 거래가 급감하면 안 돼요. 최소 200만 주씩은 좀 터져줘야 돼. 계속 신고가가 나오는 중이니까 20거래일 고점이 나오는 중이니까 최소 200만 주씩은 좀 터져줘야 되는데 만약에 200만 주가 안 터지면요. 최소 그럼 150만 주 이상.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JYP가 가지고 있는 OMA, 20MA 거래량은 수반해줘야 돼요. 그리고 양봉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오는 순간부터는 캔들이 굉장히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작아져요. 그럴 때는 일단은 정리하시고 다시금 거래가 수반되면 그러면 메이저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죠. 그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혹은 거래가 수반됐는데 이슈가 있어서 불거져 슈팅이다. 근데 메이저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당일치기의 변동성 매매 그리고 기존에 유지하셨던 분들은 양봉인데 왜 팔아? 꿀이 달리거나 다음날
음봉으로 밀릴 때, 정점에서 밀릴 때 차익 실현. 아주 못 떨어지죠. 파란 색깔 개인만 팔았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흐름은 볼 수 있다. 또 강조드려요. 점진적인 흐름은 볼 수 있지만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가 아니다. 그래서 거래가 둔화되는 순간 수급이 그럼 멈춰질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단기 매매는 못한다. 관망. 목표 주가는 8만 원, 9만 원. 다시 정리합니다. JYP 엔터는 지금 보시면 11월 20일, 22일, 25일, 28일 그리고 29일까지도 JYP 엔터를 공략하십시오. 2,400개 종목에서 달랑 5개를 추천하는데 그 5개도 꼬맹이들처럼 종목 감춰놓고 속여놓고 히든 종목들입니다. 그런 헛소리 안 하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JYP 엔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픈 다 해놓고 시가총액 2조 7천억, 시가총액 18조를 넘겼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9위 네이버, 시가총액 5위 현대차,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돼. 근데 거기에 JYP가 한동안 계속 나온 거죠. 계속 매매 기준으로. 그죠? 이렇게 매수사인을 드린 윤정두가 관망 내지는 차익 실현을 말씀드리며 꼭 쫓아오십시오. 그러지 않을 거라면 오픈되어 있는 종목 건들지 마세요. 잠깐 들어갔다가 현대차, 삼성전자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거기서 막연히 투매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내일장 공략주로도 JYP 손색이 없다. 그리고 JYP가 11월 순매수, 쌍끌이 순매수 3위죠. 4위가 누구였어요? 하나시스템. 시가총액이 70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80위까지 밀려버렸어. 유가증권 시장 기준에. 그리고 KB금융, 고금리 시대에 가장 크게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종목. 그 다음에 네이버. 이제는 조금 업종군이 바뀌는 쪽으로 해석을 해보고 네이버의 매집도 지금 4%대입니다. 작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온 거예요. 네이버가. 그래서 네이버가 10월 이후에 4분기 이후에 우리나라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1위입니다. 10월 이후에. 근데 네이버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긴 해요. 기타 법인의 자사주 매입 부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일단락이 됐고 이익 소각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 때 현금화했던 외국인들이 펀드런 사태가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재차 편입한다. 지금 뭐 편입하고 있어요. 또 기간도.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압박님께서 올려주신 거는 그동안 벌어서 차도 사고 리조트 회원권도 사고 골프 회원권도 샀어요. 다 대표님 덕이에요. 은혜를 갚아야 할 텐데 한번 날 잡아서 상경할게요. 지금 저랑 한 4년 이상 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요번에 주력주들이 너무 힘들어서 힘겨우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내년 8월이 만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거의 1년씩 VVIP 회원을 1년 가입을 합니다. 거의. 그게 할인율이 뭐 제일 높으니까. 그만큼 신뢰가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요번에 이제 회원은 아니신데 처음 공부를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으로 공부를 하고 지금 이제 파생상품 투자까지 하신다고 하시네요. 6년 되셨대 공부하신 지. 근데 이제는 좀 자리를 잘 잡았는데 또 파생을 하는데 주식까지 보려고 하는데 다시 박성재 TV를 보게 되면서 주식 투시경이 맨 처음 시작이 된 게 2014년도에 2대1에서 처음 스타트가 됐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서경, 그리고 2016년도부터 주식 투시경을 계속 이제 방송을 해왔고, 개인 타이틀로 방송 띠를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초고, 지금도 거의 유일해요. 그만큼 검증이 안 되면 힘들죠. 그리고 키리우스님이 한 3년 하시다가 독립하셨어요. 이분은 아까 보여드린 9시간짜리 시리즈 5개, 그러니까 45시간을 110만 원씩 5개를 다 들은 거예요. 550. 물론 이제 VVIP 회원이니까 할인은 일부 받았죠. 그리고 이 평가손익은 본인이 이제 스스로 매매해서 수익 낸 거, 그거를 강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사를 누가 돈 내고 VVIP 돈 내고도 이렇게 인사를 하겠어요.
그리고 3년 대신 해에 3년 만기 끝나고 나서 독립해서 지금도 혼자 잘하고 계세요. 우리나라의 전체 케이블 TV의 윤정두 제자들이 꽤 많이 가 있어요. 이번에도 뭐 이데일리에도 많이 가 있는데 싹이 노란 애들도 있고 진짜 뭐 대단한 친구들도 있고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요분도 독립하셨는데 요분은 발레리나 3억 계좌 가지고 스타트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이 자료를 드리겠다고. 여기 지금 QR코드 있잖아요. 요거 QR코드 찍고 요거 찍고 들어오시면 돼요. 요거 찍고 신청하시면 돼요. 그 자료 드렸더니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다 그리고 손글씨로 이렇게 다 써가면서. 그래 이분은 1년 만인가 독립하셨어요. 3억 계좌 가지고 처음부터 1년 계약하시고 3개월 만에 계좌에서 1억 뽑았다고 자랑하시고 공부 이만큼 하신 것도. 이분은 저처럼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그 분야에서는 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캔들도 막 그려가면서 손글씨를 이렇게 써가면서 공부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진 게 이분들이 계실 때하고 차이가요. 작년 4월 달에 종목 검색기가 생겼으니까. 응? 종목 검색기가. 이 럭키증권 카드라는 게 90년 초반에 회사가 LG투자증권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렇게만 따져도 이게 30년이 넘은 거예요. 38년 된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대우증권에서 5만 명 이상 참여한 실전대회, 실제 계좌 가지고 1억 이상짜리 마스터즈 리그에서 윤정두가 7,681%. 이 기록은 뭐 깨질 수 없는 기록입니다. 이런 타이틀이 7개나 있고 그 7개 중에는 파생 타이틀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예 없어요. 윤정두를 범접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뭐 누군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뭐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고. 응? 증권사에서 왜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해? 소양 교육 빼고는 안 부르죠. 근데 윤정두는 강의료도 비싸고 굉장히 비싸고 막 윤정두 도서 막 2,000권씩 사간 다음에 그거 전체적으로 막 뿌려주면서 강의 의뢰하고. 한국거래소, 응?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지금의 KLX에서 2005년도에 이미 윤정두를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고. 그런 윤정두에. 그러니까 이제 HTS나 이런 거 관여를 많이 했죠. 도와달라고 해서. 그리고 증권사의 동영상 교육 강좌 뭐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검색기를 마지막에 만들자 해가지고 22년도, 23년도 요때 수식을 한 30가지 이상을 모아서 줬더니 그쪽에 금융공학도가 조립을 해서 이렇게 검색기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요 화면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제. 요 화면이. 응? 그래서 핸드폰에는 이렇게. 핸드폰에 다운받으시면은 요 바닥 화면에 여러분들은 뭐 현재가창 뭐 관심 종목창 이렇게 뜨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불기둥 AA 그래가지고 뭐 카카오 뭐 이런 거. 더블 공략주 그럼 뭐 루닛 이런 거 한 방에 막 슈팅 나온 거. 3만 원대부터 6만 원대 후반 7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또 시장주도 쭉 그러면 지금은 깨져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방산주라든가 알테오젠이라든가 또 하이닉스 올 초에 뭐 13만 원에 떠서 25만 원 수준까지 슈팅이니까. 장중 세력주 주세요. 그러면 막 펩트론 막 그냥 슈팅. 매집주 주세요. 그럼 JYP 엔터 같은 매집주. 그렇게 해서 JYP 엔터 검색기 깔아놓으시고 수식 이렇게 누르시고 들여다보시면 이런 식으로 5만 5천 원 뜹니다. 또 5만 8천 원 뜹니다. 또 6만 1천 원 뜹니다. 거의 뭐 매일 떠요. 6만 9,500원. 또 7만 2,300원. 또 7만 5,600원. 이게 목요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7만 5,300원. 계속 뜹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핸드폰 캡처했을 때 기준이고 실질적으로는 HTS 버전에서는 좀 더 일찍 나오겠죠. 그리고 매도 신호까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 기준은 꼭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응? 그래서 뭐 키리우스님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후기, 또 아까 말씀드린 1탄부터 5탄까지 응? 그런 교육,
문나님 이렇게 1억 계좌 인출, 어? 공부, 놀부파파 선생님 아까 보여드린 이런 공부, 이거를 나는 공부를 해서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검색기지. 이분 같은 경우는 한 200억 매매했어요. 지금은 조금 쉬고 계세요. 200억 매매했는데 200억 매매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맨 처음에 윤정도를 못 만났다면 큰일 날 뻔했죠. 왜냐하면 200억 매매하는데 소형 잡주들,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 뭐 히든 줍니다요, 소형 잡주들 주잖아. 그쪽으로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금감원에 몇 번 불려간 거지. 근데 윤정도한테 와서 교육 제대로 받고 깜짝 놀랐어요. 수익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막 올리는데 시세는 막 몇십억을 단타를 치는데 몇십억을 들어가 있어. 수익이 나는데 막 몇 억이야. 당일날 막 매매를 했는데. 그때가 2020년 이제 그 하루에 시장 거래되고 2조씩 막 터질 때. 그래가지고 자산 포트폴리오 주세할 때 200억이야. 아, 매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DB하이텍의 경우도 다 좋은데 거래 대금이 제한적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말을 안 듣고 계속 더 사는 거야. 응? 그래서 60억을 샀어요. DB하이텍에. 다 좋은데, 회사도 좋고 다 좋은데 거래 대금이 안 나와. 환급성이 없단 말이에요. 다행히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라고 교육해드리고 이렇게 대처하십시오라고 1대1은 절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교육해드리고 해서 굉장히 잘 팔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배당금만 2억을 받으셨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공부는 안 하지. 뭔 공부를 해. 그냥 검색기. 이땐 검색기가 없을 때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수익 내고 그리고 좋은 시점에서 좀 잘 쉬셨어요. 이분은 한 2년 3년 정도 하다가 쉬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검색해 보시면 이제 지금은 시장이 끝나서 검색계 종목이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HTS 버전은 이런 식으로, MTS 버전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서 930, 그 다음에 V1000, 1300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플레이 눌러 놓으면 이제 종목이 뜨면 여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런 분들의 이런 수익 범위들 그 부분이 이렇게 검색계에서. 그리고 매도 신호는 매도 신호대로 나와요. 매도 신호 나오는 부분만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좀 칠 텐데,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79회차 부분을 끄집어내서 이제 좀 볼 텐데, 알테오젠 좀 이따 볼 겁니다. 볼 건데 이제 매도 신호가 펩트론이든 알테오젠이든 계속 뜬다는 거죠. 맨 밑에 펩트론으로 볼까요? 펩트론 보시면 뭐 JYP 있고 펩트론 어딨니? JYP 179회차 29일날 완성본. 여기에 왜 JYP가 밑에 이중으로 들어가 있네? 하여간에 펩트론 봅시다. 요게 이제 펩트론이에요. 근데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도 신호 이런 식으로 떠요. 탈퇴 떠 있죠. 탈퇴 떠 있죠. 지금 8만 원이잖아. 이때 탈퇴가 11만 6천 원. 이때 탈퇴가 얼마? 8만 9천 원. 그러니까 깨지고 내려와서도 만약에 검색기 이렇게 뜬다라고 한다면 15일날 이렇게 해서 또 슈팅이 났다 한다면 15일입니다. 11만 8천 원에 포착한 다음에 13만 1천 원까지 가요. 실질적으로 13만 2천 원 가죠. 그러고 나서 26일날 탈퇴 신호 나와. 그러면 탈퇴해야지. 왜 끝까지 갖고 가냐고. 이럴 때 다 12만 1,800원 찍고 탈퇴 신호 나와. 차익 실현해야지. 9월 13일 같은 경우에도 포착되고 나서 13% 올라가. 그리고 탈퇴 신호 나와. 그럼 차익 실현해야지. 차익 실현하고 꼬리 달고 내려오잖아요. 저 위에서도 마찬가지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봅시다.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세요. 검색하시고 보시면은 밑으로 좀 내리시면은 저기가 나와요. 뭐 관계상가 뭐라고 나왔지 아까 보면 조선닷컴으로 들어가서 또 보실 수 있는 기준도 나옵니다. 프로필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제휴사 조선일보 여기 들어가시면은 조선일보의 상세 프로필 보기가 나옵니다.
증권사 모든 증권사 주식 파생상품 교육 다 들어갔고 우리나라의 금융투자협회 뭐 우리나라의 거래소 KRX 이런 쪽 다 들어가서 교육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윤정두가 누군지에 대한 수상 경력 실전 투자대회 우승 뭐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윤정두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드리는 JYP나 이런 종목군들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다 지나고 올라와서 그런 얘기를 해준 건지 그런 거 보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답답하실 텐데 그런 내용도 보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검색기 기능은 이 영상에서 더보기 누르시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혹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제 PPT 있죠. 그 PPT의 기준에서 설정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상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화번호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제가 전화번호 좀 더 크게 키워놓으라 그랬어요.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셔가지고 또 유튜브 보신 분들 하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시간이 문제야. 여러분들이 절실한데 월요일부터 12월부터는 제대로 된 시장 상황 기준에 더불어서 여러분들도 수익 부분을 좀 창출해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기준을 좀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